지난 주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그리고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균형을 잘 잡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시민들이 계란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도 신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애기 엄마다 보니까 주중 한중미일 간 숨가쁘게 펼쳐진 외교전을 보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어목하고도 은밀한 외교가에서는 일단 본심을 숨기는 게 선수죠.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줄서기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뜯어보면 한국을 향한 메시지, 우리 편에 서라 분명히 드러납니다. 호칭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변함없는 동맹으로, 중국은 한국을 영원한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中国韩国我们是永远的邻居，中韩两国进行战略沟通十分重要，也非常的及时。 내가 더 친하다 하며 여기에 붙으라는 동맹과 이웃 사이, 한국의 균형 왜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동상이몽, 삐그덕거림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중 양국의 발표자로 내용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안을 언급을 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엔 이런 내용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백신 정책에 동의하고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밝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주말 동안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那么两国关系应该说经受了疫情的考验，两国人民的友好也在我们的团结协作当中得到进一步增强。 특히 한국이 중국의 춘마오 행동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프로그램입니다. 시진핑의 야심찬 역점 사업인데 여기 한국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일각에선 외교 결례다, 한국이 말려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발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국과 중국의 발표문을 보면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은 이달 내에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집중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권들의 대북 정책을 모조리 훑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다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수차례 힌트를 줬습니다.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제재와 외교적 대화를 병행하겠다.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에게 정책을 맡길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쯤 또다시 원색적인 비판 담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북한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번이나 비난 담화를 쏟아내며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표현하면서 거칠게 비난을 했죠. 사실 이 북한의 기상천외한 막말, 대상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준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일본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은 각 기관의 글쓰기 전문 부서들의 엘리트 직원들이 고안해낸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엘리트들이 대거 발탁돼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시점과 맞물려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맞서다 숨진 시민들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위터에 What's happening in Myanmar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 총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가는 어린 아이부터 장난삼아 시민을 겨냥하는 듯한 군부의 모습까지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이 해시태그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금방 삭제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시민들은 사제 무기 대신에 이 계란을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에 반군부 메시지를 적은 뒤에 행진을 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Sono vicino ai giovani di tutto il mondo e in quest'ora specialmente a quelli del Myanmar che si impegnano per la democrazia, facendo sentire pacificamente la propria voce, consapevoli che l'odio può essere dissipato solo dall'amore. 연일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교민 총 411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백여 곳이 되기 때문에요. 상황이 악화돼도 생업 때문에 쉽게 철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맹과 이웃 사이 만만치 않은 균형 외교.